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더 이후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니까 찾는 게 내 돈 불려줄 사람, 대박 나게 해줄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 사기꾼들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들이 사기꾼, 금융사기꾼들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금융사기 1위라 그러던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아직 사람들 인식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제일 크다라고 봐요. 저도 이 문제에 되게 깊은 문제 인식을 네. 가지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융 문맹률이 높다, 네.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는 꼭 우리나라 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세계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결국 생기는 일이고,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100년, 200년 전에는 정확히 한 130년 전에는 사람이 자기 실수로 네. 그죠? 그 자기 혼자 되게 멍청한 일을 해서 인생이 망가질 확률이 10%도 안 됐대요. 뭐 주위 사람들 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단체 가뭄이 오거나 막 하지 않으면 네. 개인의 실수로 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요새는 그게 당연한 얘기죠. 엄청나게 높아졌겠죠. 네. 지금 한 8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담감 같은 게 굉장히 늘어나 있는 거죠. 네. 실수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요. 네. 예전에는 뭐 꼭 올바른 건 아니지만 주식을 사려고 하면 어떤 브로커를 통했어야 되는데 네. 예컨대 맞아요. 이제는 뭐 LCS 혼자 네, 다 할 수 혼자 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실수율만 봤을 때는 네. 당연히 지금의 실수율이 훨씬 높겠죠. 그죠? 음. 혼자 막벌짓해가지고 네. 큰 손실 볼 확률이 훨씬 높겠죠. 예전에는 야금야금 까먹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몇 가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문맹률이 아니라 네.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고금리 사회가 오래 지속되는데 고금리만 지속된 게 아니라 초고성장 네.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네네. 그러니까 빚만 없으면 부자가 되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쓰고 그냥 경거망동 안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전체적인 환경이 그래요. 네. 했고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세대예요. 네. 그러다 보면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집이 10채밖에 없었는데 네. 갑자기 100명이 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채밖에 없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100명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태어났던 세대들은 교육열이 강해요.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마치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아집니다. 교육열이 높아지고 사람들 수준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제한할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58년생이니까 58년생 분들이 이제 많이 태어난 시기 때부터 경쟁 사회로 올라갔고 그러면서 없던 집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가장 많이 생겨났던 시점이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도 사실 좀 큰 것 같아요. 이 투기 성향에 대해서 누군가 뭐 땅만 사면 엄청나게 대박 났다, 청약 받으니까 뭐 사자마자 1억이 붙었다, 피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예요. 네. 전부 다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극소수인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이한 게 잃었던 거 이야기 잘 안 해요. 네. 번 거만 이슈되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박 났다라는 것만 계속 보여지니까 그렇죠. 나도 여기에 빨리 안 가면 뭔가 진 것 같아. 뒤처지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본인의 발목을 크게 잡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막무가내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투자 시장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자 되는 사람 극소수고 그리고 그 부자가 내가 반드시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안전하고 내가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돈에 대한 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투자지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거시경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이유까지 포함해서 어떤 투자 문화를 되게 많이 형성한 것 같고 예전에 어쨌든 지금은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환경 중에는 뭐 업무 자동화 같은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그 업무 자동화가 개선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산율과 상관없이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여기 홍대 상수 쪽에 요새 식당 가면은 캐셔가 없어요. 네, 맞아요. 절반 이상 자동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있어요. 볼 때마다 키오스크 만든 사람만 돈 많이 벌겠죠. 알바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럭 운전사 400만 명이 있다는데 네. 그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그 그렇죠. 400만 명은 아무것도 할 게 음. 없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코딩 교육을 해서 그 중에 한 40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네. 나머지 398명, 399만 명은 뭘 하시겠어요? 게다가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 사실 이제 트럭 운전하면서 네트워크가 있으시고 네. 백인 남성들인데 네. 이제 일자리 잃고 그러면은 뭐 길 가다 뭐 때려부시고 술 네. 먹고 자살률도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절망감 때문에 다시 재취업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근로는 점점 더 유연해지고 그럼 뭘 하느냐 소비만 줄여서 이게 해결되는 네. 문제 아니잖아요. 네. 투자로 어느 정도 개개인이 먹고 살 구멍을 만들어야 된다. 네. 정부가 살려주는 어떤 묘책을 내기 전까지는 맞아요. 각자 자기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묘책들을 다 끌어내야 되고 네. 이제 김 대표님 같은 분들이 네. 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인식을 알려줘야 되고 네. 생각해야 된다. 네. 미래를 꿈꾸고 계획해야 된다. 네. 올바른 설계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네. 저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일단 네. 한잔 하시죠 그러면. 네. 네. 사실 저는 그 여기 대표님께서는 많은 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나 네. 긍정적인 설득력을 가지셨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역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거창한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본인 자신이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행복하시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불행하지만 돈 때문에 불행하다는 소리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불행하거나 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면 왠지 속물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돈이 진짜 전부는 아닌데 100%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근데 90% 정도는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쓰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잘 자고 싶으면 좋은 침대와 좋은 환경에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자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질이 돈이 많고 적고가 전혀 상관없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삶을 더 위해서라도 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진중하게 본인이 진짜 본인 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아까 대표님 계속 이야기하시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이런 좀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금 뭘 원하고 내 스스로 돈을 얼만큼 벌었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굴렸을 때 얼마의 돈이 될까 여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전략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저는 그걸 계기라 표현하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계기. 그래서 이 스스로에 대한 점검과 계기가 있었을 때 다음 단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걸 0원에서 1000만 원을 모으는 단계까지가 그 계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주식 투자를 할 건지 꼭 뭐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성향에 맞는 게 뭔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게 뭐 남이 설득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남이 아무리 얘기해 준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고민을 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어려운 일을 이제 대표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신다니까 저는 좀 신기한 거고 대단해 보이는 거고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저도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네. 중에 선배들도 계실 테고 네. 후배들도 계실 텐데 그냥 같이 한 동시대인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멀리 드라이브를 갔다 오다가 네. 친구가 좀 놀러 가자 그래서 네. 거의 그 주말에 못 쉬는데 한두 달 전부터 자꾸 낚시를 가자 그래서 네. 낚시를 같이 갔어요. 네. 근데 가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되게 새로운 환경에서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는데 네. 되게 바보 같지만 그냥 3시간 드라이브 하는데 네. 너무 약간 환기가 되고 네. 하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서는 항상 뭐 제가 여기서 뭐 제일 어른이겠지만 네. 물론 훨씬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이 회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실상은 모르지만 네. 몰라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순간이라도 음. 내가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자신감 있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나에게 허용된 최고의 확신을 가지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떤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네. 바깥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는데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내년이 40이거든요. 네. 네. 내가 지금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냐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네. 앞으로 40부터 60까지는 지금 저에게 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99%의 권력이 제 손 안에 있는데 제가 앞으로 20년을 완전히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알래스카에 가서 에스키모가 될 수도 있고 네.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호주나 남태평양에 가서 이제 작살 그 낚시를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그걸로 20년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자연으로 거고.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그러면 가정이 뭐 변명들이 있겠지만 네. 뭐 가족이 있어서 네. 뭐 꼭 강남에서 키워야 돼서 네. 아니 강북에서 키워야 돼 서울에서 키워야 돼서 아니면 뭐 한국에 살아야 돼서 네. 뭐 어쩌고저쩌고 변명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많이 되면 정말 내가 가족들한테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게 있지 않느냐 우리 믿지 않느냐 같이 살아보자 해서 알래스카 가서 에스키모 될 수 있는 에스키모로 기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권력이 우리 삶에 있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그 누구도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나 누구도 우리한테 너는 이 방식으로 살아야 돼. 꼭 이 옷을 입어야 되고 꼭 이 직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계획을 짜주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마음에 알고 있는가. 막 어린아이 같이 막 웃으면서 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또 오랜만에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선한 쇼크였고 약간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흔이면 어른이어야 되는데 네. 좀 챙겨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막 어린인 척 하고 있지만 네. 다시 생각해보면 되게 네. 청년이구나. 네. 저는 청년, 네. 청년이니까요. 저는 그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대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앞서는 항상 뭐 가장으로서도 네. 자신감과 어떤 나의 의지를 이렇게 자신감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겠지만 네. 인생에서는 역시 아직 그냥 청춘인 거구나. 네. 아직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구나. 음. 그거는 60일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 생각에 80일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의무 때문에 네. 니네가 내 의무를 알아? 이런 얘기를 네. 할 때가 아니라 80이 네. 됐을 때도 네. 자유롭게 그냥 80인데 앞으로 20년 더 살 건데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에스키모가 될까? 네. 알래스카 가서 무슨 대게 낚시를 해볼까? 힘들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나 혼자만이 오롯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강부에서 태어났다고 평생 강부에 살아야 되는 이유도 전혀 없고 이민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베트남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미얀마 가서 살 수 있는 네, 거고 네. 아프리카 반군에 합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정말 자기 자유잖아요. 네, 의지만 그렇죠. 있으면 네. 그냥 하루의 차이잖아요. 그 대표님 말씀하신 계기라는 게 저는 정말 1초거든요. 네.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하자 하자. 시발 하자 하면 그냥 그 1초 만에 하는 거거든요. 네. 아프리카 반군이 되는데 네. 일주일도 안 걸려요. 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다 투여서 뭐 사직서 쓰고 네.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게 뭐 어렵게 맞아요. 뭐가 있어요. 맞아요. 평생 꿈이 내가 넬슨 만델라가 되는 네. 거였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3일 안에 넬슨 만델라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건데 네. 누가 우리를 막고 있어. 네. 물론 이제 저같이 이제 주식회사 대표는 안 된다고 네. 변명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도 잠시고 네. 계획을 짜면 뭐 10년에 어떤 방식으로 엑시트해서 네. 나는 그때부터 아프리카 남아공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 뭐 다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한순간 한순간 깨어있는 것 네. 자기 자신의 계기를 발견하고 그 계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네. 아무 생각 안 하면 하루가 흘러가는 거고 정말 칼날같이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인생이 다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그렇죠. 한잔해서 이제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농담 시간이 됐군요. 그 말에 술을 주십시오. 네. 오늘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공감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도 소주 한 잔. 네. 이거 편집 한 8시간 분량도 뺄 수 있죠? 8시간 분량도 뺄 수 있죠? 이렇게 퇴근을 서비스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따르니까 직원들에 대한 혹은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샹마이웨이로 살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내 주변에 대한 사람들의 뭐 신뢰, 뭐 혹은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걱정이 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마찬가지예요. 주식 공부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공부할 시간을 내십시오라고 네.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나는 그럼 가정도 좀 포기해야 되고 네. 난 이 시간을 내려면 회사의 일도 좀 포기해야 되고 네. 이런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사람 정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표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대학생들한테. 네. 대학교 특강 같은 걸 나가면 제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그 대학 사는 동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네.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라. 본인만 생각해라. 네. 내 미래만 생각하고 인생 살면서 그렇게 그 기회가 많지 않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대표들은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다음 꿈을 꾸고 내가 다음 꿈을 꿔야 내 꿈을 따라올 직원들이 또 다른 꿈을 꾸거든요. 근데 대표가 주변이 자꾸 갑갑해서 주변에서 말려하고 이렇게 한다고 주변을 걱정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직원들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는 늘 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의지대로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또 트레이더 출신이니까 좀 멘탈이 강해서 다른 대표님들 이제 제 또래 대표님들 뵈면 이제 스타트업 대표가 네네. 되겠죠. 스타트업 대표가 아시겠지만 일반 대표와는 좀 다른 게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적자 구조로 네.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훨씬 화나고 당찬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 이거 편집해야겠다. 이거. 그렇다고 이제 빚이 없는 대표님이 덜 힘들거나 그러지는 절대 네. 않을 것이지만 대표님들끼리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맞아요. 또 젊은 대표님 계시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라. 맞아요. 똑같은 얘기죠. 네. 자신의 네, 욕망에 맞아요. 충실해라. 진짜예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오는 그 정도의 내공이나 단단함이 없는 상황에서 네. 억누르는 게 너무 습관이 되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제 멘탈 붕괴가 일어나셔서 네. 되게 힘들어하시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그 트레이딩 룸에 있는 시간이 약간 네. 일종의 그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정신적 업좀 늙거든요. 몸도 늙지만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제 욕망에 충실하게 나름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욕망도 네. 없죠. 이제 딸아들 키우다 보니까 뭐 보는 게 욕망이고 이거 방송 가족분들이 보실까봐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네네. 무슨 말이셔서 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술을 마시게 된 계기를 대표님 직접 이야기하신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이제 오늘도 차가 되게 많이 밀렸어요. 그잖아요. 제가 약속 시간에 좀 늦었는데 차 너무 많이 밀려서 왜 밀리냐 그러니까 다 놀러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저희는 불금인데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네요.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좀 편하게 오늘 이왕이래 된 거 네.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네. 객석에 방청객들이 조금 있어요. 뭐 그래서 하나씩 받으 이 방청객들도 네. 살면서 사실 트레이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쵸. 트레이너로 전업투자자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한잔 하시죠. 네. 전업투자자 트레이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흔하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대표님께 말 못했던 그런 뭐 라이브를 킬까요? 녹화할 건 녹화하고 네. 잠시 한 시간 라이브 해도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봐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퇴근이 늦어지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 김종봉 대표님을 메시고 그 전업투자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메시고 인터뷰 방송을 찍다가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중간중간 나온 얘기를 이제 편집해서 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직접 들어보실만 할 것 같고